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나범오행은 크게 보면 오행입니다. 오행. 일반 오행을 가벌이 목이고 목화 병정이 화고 무기 경신임계 이렇게 이제 목화 토금수가 있다고 했었죠. 이것을 이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것들도 각각 묶어서 새로운 수리 체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범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음이죠. 소리와 관계되어 있는 뒤에서 보겠지만 공상각지요 이 음악적인 부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 이걸 보면은 연애자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갑자는 우리가 아는 이 갑자 이 육식갑자죠. 육식갑자는 어떤 대요씨가 이렇게 뭐 황제 중에 한 분이죠. 아무튼 그 사람이 처음에 시초에 만들었다 이런 거죠. 그분이 개인이 만들었던 그 시대 집단이 만들었던 어떤지 모르겠지만 갑자 육식갑자라는 것은 대요씨가 만들었다. 기원전 한 2500에서 한 3000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범을 처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범을 지은 것은 이제 기곡자라는 분이 지었는데 기곡자하고 18사력에 보면은 뭐 방연과 그리고 손자의 손자병법을 썼던 손무 아무튼 뭐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아무튼 이건 이제 그 뭐죠? 춘추전국 시대 이제 분이 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그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나보 모양을 좀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것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금, 화, 목, 토, 뭐 이런 거에 대한 수리 오행을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이름 노상토 금봉금 이거는 누구다? 이걸 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상에 대해서는 뭐 동방만천자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건 기록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기곡자에 대한 부분은 뭐 일단 네이버에 이렇게 뭐 네이버든 어디든 포털에 쳐보면 많이 나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먼저 이 육식갑자가 만들어지고 이 육식갑자에 대해서 이제 이 육식갑자에 두 개씩 묶어서 새로운 이제 뭐 나보 모양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동방만천자가 이걸 가지고 이제 화갑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다 붙이고 난 뒤에 뭐 화급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나범오행을 설명한 가장 대표적인 책은 양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태영경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뭐 성률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다른 거 없이 청간합과 지지상충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 성률수란 그 나범수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범오행 그러니까 청간합과 지지상충은 뭐다? 우리가 뒤에서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뒤에서 다시 이제 보면은 오운육기라는 게 있습니다. 오운육기론에서 발생된 원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이제 나범오행이라는 게 그 연원을 보면은 일단은 뭐 황제내경에 뭐 내문편에 나옵니까? 거기 나오는 오운육기를 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시킨 그런 논법이더라. 이 정도만 뭐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는 활용을 이해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안에 가지고 있는 내부 원리나 이런 부분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있더라. 그 나범성률수, 나범수 줄여서 우리가 나범수라고 하자고요. 청간합과 뭐 지지충으로 하는 것이 원리다 이렇게 태연경에 나와 있는데 그 청간합은 뭐다?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게입니다. 그래서 가장 또 지진 이렇게 해서 그 맨 위에 갑과 기, 그 처음 시작되는 수, 갑과 기가 가장 이제 극수라는 거죠. 우리가 뭐 이거 하도 이제 낙서에서 보면은 구라는 숫자가 가장 궁극적인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9, 8, 7, 6 이렇게 무까지 해서 5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리고 기, 이 합은 청간합을 하는 숫자는 같은 숫자를 준다는 겁니다. 갑과 기, 을과 경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9, 8, 7, 6, 5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나는 그게 싫다. 1, 2, 3, 4, 5 이렇게 주겠다. 그럼 체계가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규칙성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새로 이 규칙성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소위 금화교역을 하는 듯한 금과 화가 이 숫자가 바뀌어지는 뭐 이런 건 있더라고요. 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이렇게 우리 그 기곡자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굳이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나오지 않더라 이거죠. 그거는 제가 해봤으니까 그렇더라. 자 이렇게 해서 그 갑과 을 뭐 우리 육식 갑자죠. 그 갑이 있을 때는 갑이나 갑자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갑은 9, 뭐 을은 8 마찬가지로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게 이런 글자들은 똑같이 이 숫자를 준다는 겁니다. 저 지지는 충으로 간다고 했었죠. 이건 뭐다? 오운육기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합과 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좌우 뭐 나중에 보면은 이건 뭐 군한이 뭐 나중에 뭐 상환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육기에서 보면. 아무튼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알 필요는 없더라. 지금 좌우에서 자와 축 임묘진사 자 987654 이렇게 주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미신유 술해도 마찬가지로 987654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나범수가 나옵니다. 이것도 원리가 있습니다. 왜 이런 수를 가지고 나오는지. 그거는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자, 여기서부터 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알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럼 요거는 무시하고 가자고요. 이거 뭐 합이, 이런 숫자가 돼서 뭐 어쨌다는 거냐, 이런 거죠. 자, 요 숫자를 우리가 보니까 요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나범오행이라는 것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하나로 본다고 했었죠. 우리가 보니까 갑을병정 무까지는 98765, 또 기경신 임계는 또 98765, 갑기 을경병신정인 무게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98765. 요 두 개를 한번 더해보자는 겁니다. 더해보니까 17이 나오고 13, 76이 되니까 또 59가 되면 14, 15, 11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전체 수에서 나 5행을 뽑는 거니까 우리 나범 5행입니다. 이 전체 수에서 5로 나눠주면 그 나머지 1을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갑을은 2가 되고 병정은 3이 되고 무기는 4가 되고 경신은 5, 임계는 11이니까 여기서 1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원리적으로 제가 좀 빠르게 지금 뭐 진행을 하는 건데 계속 좀 일단 딱 느낌만 오면 됩니다. 외울 필요도 없이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지는 뭐다? 지지는 보니까 마찬가지로 987654 이렇게 됐었죠. 극수 낙세에서 90 도를 이러고 뭐 구성학을 보면 이제 9라는 숫자 궁극징수가 되는 거죠. 거기서 자, 이 9라는 숫자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자, 밑에서 1에서부터 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이제 나범수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수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다. 이거는 왜 구로 시작하는지는 나중에 이 밑에 있는 이 나범수를 구하는 방법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구로 가는지. 그런 것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 일단 이런 게 있구나 한 겁니다. 자, 자와 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항상 둘이서 붙여 다니는 거죠. 유식값에서 이 두 개씩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8, 77인데 5로 나누니까 왜 우리는 5행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5로 나누면 2가 되고 마찬가지로 3이 되고 4가 되고 한 가지 다르죠? 이게 17이 되니까 98이 왜냐하면 12지지는 저 충은 6가지가 있죠. 천간합은 5운 6기라고 했습니다. 6가지니까 여기는 2가 되고 다시 신유는 또 3이 되고 이거는 이제 4가 되더라. 자, 여기까지 일단 뭐 이런 게 있구나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범수는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목화토금수에서 일반 오행 수리에서 보면은 수, 토, 목, 아니죠. 수화, 목, 금, 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화토, 목, 금수 이렇게 된다는 건데 1, 2, 3, 4, 5가 화토, 목, 금수. 이걸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토목금수를 구하는 원리는 우리가 9라는 숫자가 있었다고 했죠. 우리가 하도에서 보면 9라는 숫자가 이렇게 9개를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7개죠. 9개인데 자, 1이라는 숫자는 뭐냐? 1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8이라는 숫자가 있죠. 8은 이제 우리가 보면 3과 8은 목입니다. 1이라는 숫자는 앞에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낳는 게 뭐다? 목생 화를 낳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이 바로 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2는 뭐다? 앞에서 보면 이제 7은 7개라는 7이라는 숫자가 있죠. 7은 금입니다. 7은 화죠. 화. 7은 화입니다. 2와 7은 화니까 화가 낳는 것이 뭐다? 뒤에 2는 토가 되는 거죠. 앞에 거는 모고 뒤에 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화토, 목금수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이게 바로 나범술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이제 보고 난 뒤에 이게 지금 처음 보시면 대단히 좀 복잡할 건데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따로 이제 뭐 캡처를 해서 제가 이 개념들을 올려놓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확인을 한번 하시면 절처봉생 이것이 사주다 라는 블로그가 있다고 했었죠. 절처봉생 이것이 사주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법 오행의 설계 원리는 이게 또 앞에 먼저 떴네요. 아무튼 이게 대여씨가 만드는 육식갑자가 있고, 그다음 기곡자가 만든 게 바로 이 수리 오행입니다. 수리. 지금 앞에서 설명한 이 수리 오행, 그 나범 수리에 대한 부분들을 기곡자 선생이 어디서 오운육기를 통해서 오운과 육기, 그 천간합이라고 쉽게 설명하죠. 지지충으로 간다는. 근데 이제 천간합과 지지충이 바로 오운육기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구라는 전체적인 이제 극수에 있어서 1인 마지막 하나를 생하는 뒤에 생하는 것은 앞에서 8이라는 목이 화를 생하는 것이고, 2는 화죠. 화는 토를 생하고 앞에 7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나머지 6이라는 거 수가 있죠. 수생목은 이제 뒤에 3을 생하고, 이 뒷부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구나. 지금은 개념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지 반드시 이걸 다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써먹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각각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앞에 이제 이런 줄인 거 말고 나중에 여기 가서 이제 줄인 것을 가지고 약식으로 구하는 부분이 뒤에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 이런 것이더라. 갑은 9고 98765 98765 이렇게 가는 거죠. 갑기합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9876554까지 갑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수래 다 5에서 다시 9876554 이렇게 가죠. 수래까지 다시 이제 자가 되면 이렇게 갑니다. 갑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나법오행에서는 우리가 구하는 거 두 가지 지지를 가지고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갑자 월축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죠. 우리는 앞에서 봤듯이 갑을 자축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갑을 자축. 갑을은 뭐다? 2개 더한 17인데 우리가 앞에 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축도 뭐다? 17인데 2라고 했었죠. 2와 2를 더하니까 4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4는 뭐더라? 4는 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정, 인묘 이렇게 이제 돼보라는 겁니다. 이 더하니까 보니까 여기 전체 다 하면 26인데 그럴 필요 없이 병정은 이제 3이라는 거죠. 3과 밑에 인묘도 3이더라. 자, 6이다. 6을 5로 나누면 이제 1이 남다고 했었죠. 1은 뭐다? 화가 되더라. 뭐 노중화, 해중금 이런 거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게 4, 6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더하니까 23인데 5로 나누면 3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4와 5 더하기 9는 14죠. 4와 그리고 5 더하기 4는 9죠. 9를 나누면 다시 4, 4, 4, 8, 8이죠. 8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된다. 마찬가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전체적으로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숫자를 대입을 해서 금이라는 금화 수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는 그 오행이 나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앞에 이 의미는 왜 그런지 모릅니다. 앞에 이 상을 붙인 사람이 누구다? 동방만천자라는 사람이 이 상을 붙였다는 겁니다. 기곡자가 이 수리까지 했는지 수리를 하면서 당연히 나범수 수리 오행이 궁상각지고가 나왔으니까 이게 금화 목토금 뭐 이런 것까지는 다 붙였겠죠. 나범 오행에 기곡자 선생이. 최종적으로 이제 천중수 옥상토 뭐 이런 이름들은 동방만천자가 붙였더라. 시기적으로 본다면 기원전 2500년 3000년 이런 게 되고, 여기서는 춘추 전국시대니까 기원전 한 5, 600년 이렇게 되나요? 뭐 한 200년 전에서 뭐 700년 이렇게 되나요? 한 천주전국 시대가 한 500년 정도 되니까 아무튼 그 동방만천자는 그 이후분이더라.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보보행을 동방만천자가 나중에 이제 화갑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었죠. 이게 다 붙이고 난 뒤에 놀랍도록 아름답다 이런 겁니다. 응? 갑자는 이 나보보행의 갑자가 보니까 이 안에 뛰어난 그 나중에 우리가 율동 규칙성을 볼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랜덤하게 막 붙여놔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어마어마무시한 이 규칙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아니고 다음에. 그래서 연해자평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동방만천자가 이 상을 붙였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니까 갑자월축은 금은 금인데 무슨 금이냐? 연해자평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해중금. 자라는 것은 수의 왕지다. 금이라는 것은 또 금에는 이 금에는 사지다. 축은 또 금의 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묻혀 있는데 어디에? 이 물에 묻혀 있구나. 그래서 해중금이다. 자축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갑을이 가지고 있는 갑과 을에 있어서는 여기 보면 자와축이라는 것은 태지와 뭐 양지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상관없이 그게 아니라 이 금이 가지고 있는 이 나보모의 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니까 자는 이제 수고 도중명과 축이라는 거 금이 묻혀 있다, 숨겨져 있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 누가? 동방만천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묘 병인과 정묘가 보니까 노중하다. 노라는 것은 화로죠. 화롯불 속의 화다.
화롯불이라는 거는 뭐다? 불이 이제 불길이 확 밖으로 튀어나와지는 않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켜져 있다는 거죠. 거기로 보니까 이게 삼량의 뭐 화의 생지라는 겁니다. 인이라는 게. 그 묘라는 것은 뭐다? 4월의 때이니 천지가 이제 뭐 개로 뭐 밖으로 이제 펼쳐지고 만물이 생하는 때다. 뭐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화롯불처럼 굉장히 안정적으로, 화로는 원래 겨울에 서는 거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봄에 어떤 불이 생지가 되고 밖으로 펼쳐 나오는 안정적으로 지켜지는 이런 때이더라. 그래서 이제 화로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사라는 것은 요 대림목, 대림, 큰 숲 같은 그런 숲의 나무다. 뭐 이런 식으로 붙였다는 겁니다. 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목에 쇠지고 여기는 이제 병지입니다. 병들고 했지만 이미 여름에 시작된 겁니다. 입하가 되니까 입하는 나무가 엄청나게 이제 무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요 이름을 붙였는데 요거는 구체적으로 뒤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나무 모형이 가지고 있는 그 구성 원리, 설계 원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불과 병정과 이게 천간합이라고 했지만 오운이라고 했죠. 오운육기에서 여기서는 지지가 충을 하고 있는 이 관계들 앞에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불병정무하고 여기서 이제 기능적으로 해서 98765 이렇게 내려가더라. 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지도 98764까지 가더라. 근데 천간에서는 합을 하는 관계에서는 같은 숫자고 지지에서는 또 충을 하는 숫자가 이제 같은 숫자더라.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가불과 병정과 무기와 경신과 인기를 하나씩 이제 붙여서 봐야 됩니다. 두 개 합을.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는 이것도 이해를 하고 난 뒤에 갑을 합하니까 17. 자, 이거 오행을 나누니까 5로 나누면 2라는 숫자. 일종 수비학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서양 수비학에서는 1 더하기 7 하면 뭐 피타고라스 수비학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이건 8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죠. 1 더하기 3은 4가 된다. 이건 제가 타로에서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5운 6기를 이해할 때는 5로 나눠주면 2가 남고 뭐 13을 나눠주면 또 5로 나눠주면 3이 남고 이걸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자초, 자와 촉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개씩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이해하려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되죠. 충하는 것끼리는 같으니까 자축 자, 여기서 자와 축, 오와 미가 같습니다. 같죠? 인가묘, 신가유 이렇게 이제 같습니다. 그 진가사, 술가해 이게 이제 같죠. 숫자가. 그러니까 진술, 사해 이것들은 이제 같은 겁니다. 수리가 이제 4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뒤에 이게 일주 하나만 가지고 이거 두 개가 다 있어야 한다지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을 다음 시간에 어떤 식으로 푸는지 이제 살펴볼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토목금수라는 이 수가 1, 2, 3, 4, 5더라. 1, 2, 3, 4, 5. 그리고 이제 궁상각치우는 뭐냐면은 궁상각치우 이런 식으로 토금 목화수 이렇게 갑니다. 이건 뒤에서 갈 겁니다. 이 윤료에 들어갈 때 궁상가치우와 오행과 오음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명학에서 어떻게 뭐 이름을 또 해석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자, 뭐 복잡해 보입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한 덩어리고 자축, 인묘, 진사가 한 덩어리인데 자축과 오미는 같습니다. 수리가. 그리고 신유는 인묘와 같고 술해는 그리고 오미는 진사는 수레와 같습니다. 이건 뭐다? 좌우충을 하죠. 좌우충, 충미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같은 수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개념은 이거는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해만 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이걸 이해해라 하냐면 간단한 구현 방법을 내가 까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근본적인 걸 이해하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표를 두고 보면 됩니다. 표를 두고 보면 되고 자꾸 보다 보면은 그 개념이 이제 나오더라 이런 겁니다. 자, 화토목금수 1, 2, 3, 4, 5더라. 요 이야기는 했습니다. 요것은 제가 따로 다음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구하는 그 일주만 가지고 이 나부보행을 구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나부보행의 이 수리와 관계를 왜 1이 화고 2가 토가 되고 3이 목이 되느냐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그걸 도표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음과의 관계는 이제 윤료에 들어가서 실전 적용할 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얘는 궁금하신 분들은 연해자평 뭐 삼명통에 이번에 해석하신 분들도 연해자평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같이 설명했더라고요. 연해자평이든 삼명통이든 거기서 나부모행을 보면은 이런 내용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 앞부분에 나범 수리에 대한 원리를 설계 원리를 설명 안 하니까 이걸 보고도 뭐 어쩌자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앞에 수리를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나범의 이제 설계 원리, 기본 설계 원리를 봤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걸 봤다면은 다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약식으로 일주 하나로, 일주도 뭐든 육식값자 한 육식값자로 나범보행을 구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범 수리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왜 1이 화가 되고 2가 토가 되고 뭐 이런지 요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디에? 태열경에 있다고 했습니다. 양자의 태열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태열경을 본 건 아니고 김동규 선생님의 어떤 육효책에서 육효에 보면은 그걸 태열경을 가지고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간 것이고 그 사주의 어떤 기초 원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절처공시형 이기 사주다. 뭐 네이버 TV, 쿡 TV 뭐 이런 데서 쭉 합니다. 인디플러그에서도 뭐 보실 수도 있고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뭐 하루 만에 사주 공부 끝장내게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뭐 출발이 자체가 뭐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이걸 홍보를 좀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했는데 뭐 일단 여기서는 아주 기초적인 좀 심플함을 좀 추구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천간지지 정도 알고 보시면 뭐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500원 정도면 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